네, 여러분, 17억 부동산이 모르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상황 상상해 보셨나요? 최근 실제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베트남 여성과 혼인신고 후 사망하면서 17억 유산이 그 여성에게 넘어갈 위기였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이혼하고 싶다는 유언을 들었지만 법적으로 이혼 소송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망 후엔 혼인 무효 소송밖에 방법이 없지만 그조차 입증이 쉽지 않죠. 그리고 혼인만 했을 뿐 실질적인 부부 생활은 없었다고 해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배우자는 법적 상속인 1순위, 결국 자녀들은 17억 유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미리 알았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부동산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부동산을 지키고 배우자에게 한 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취득세도 없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은 쉽게 말해 살아있을 때 미리 재산 분배를 계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유언장보다 신탁이 훨씬 안전합니다. 일반 유언과 유언 대용 신탁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유언장은 위조와 분실의 위험이 있고 유언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신 유언 대용 신탁은 등기부에 등록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확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건 부동산에 집중한 신탁인데요. 예금이나 주식은 신탁 계좌를 통하지만 부동산은 자녀가 수탁자가 되고 법무사가 등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유언 대용 신탁 구조를 설명해 드릴까요? 아버지가 직접 계약을 맺고 자녀를 수탁자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 법무사가 신탁 등기를 진행합니다. 보면은 위탁자는 아버지가 되는 거고 수탁자는 자녀, 수익자는 아버지 살아있을 때로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망 후에는 수익자가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 재산 귀속 관리자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여전히 통제하고 사망한 순간 법적 상속과 관계없이 자녀가 앞으로 부동산을 가져갑니다. 배우자는 아예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럼 실제 신탁원부는 어떻게 작성될까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탁원부 작성을 보시면은 위탁자는 갑이 되는 거죠. 수탁자는 을이 되는 거고 수익자는 갑.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신탁 종료 사유는 위탁자가 사망 시에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녀재산 귀속 권리자는 수탁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탁자와 자녀재산 귀속관리자로 자녀가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등기소에 등록되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그럼 부동산 유언 대용 신탁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취득세는 없습니다. 등록세와 교육세만 있는데 부동산 한 필지당 7,600원 밖에 들지 않습니다. 신탁회사가 아닌 자녀가 수탁자로 비용이 절감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에 배우자, 제3자, 상속인의 개입이 안 되는 거고요. 유언과 달리 위조, 분실 걱정이 없습니다. 신탁 종료 후 자녀 재산도 자녀에게 귀속,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유언 대용 신탁만 해두면 모든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할까요? 먼저 법무사 또는 전문가 상담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신탁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수탁자 및 자녀재산 귀속관리자로 지정하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가 완료하면 됩니다. 비용도 등기 등록세 외에는 많지 않고 빠르면 일주일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부모님의 부동산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정작 지켜야 할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의 부동산 점검해 보세요. 유언 대용 신탁으로 가족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지금까지 포도나무 법무사 TV의 이병헌 법무사였습니다.